1947년 미국 뉴저지주의 폴란드계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문학을 전공했다. 1982년 스퀴즈 플레이로 데뷔한 이후 그의 작품들은 사실주의와 신비주의를 결합해 동시대의 일상, 열망, 좌절, 고독, 강박을 빼어나게 형상화했다고 평가받았다. 2024년 4월 30일 자택에서 사망했다. 함께 살자 그런 뜻이야? 확실해? 너는 오늘 밤에 죽을 뻔했어. 그랬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니 절대적으로 확실해졌어. 그 어느 때보다 확실해. 사실 나는 너를 처음 봤을 때부터 확실해지기 시작했어. 지금은 아주 확실해서 단지 너하고 살고 싶을 뿐 아니라 영원히 함께 살고 싶어. 영원히? 영원히. 지금 청혼하는 거야? 바로 그거야. 나하고 결혼하자는 거야.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 몰리는 흑인이고 아내는 흑인이 아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볼 때마다 죽은 애나를 떠올리게 하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다. 한 번도 그녀의 눈에서 사라진 적이 없지만 정확히 그게 무엇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 빠릿빠릿한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사실 그보다 훨씬 큰 것이지만 어쩌면 늘 깨어 빛나는 상태라고 묘사할 만한 것일 수도 있다. 그도 아니면 아주 간단하게 환하게 빛나는 자아의 힘, 감정과 사고가 서로 얽혀 복잡하게 춤을 추는 가운데도 안에서 밖으로 한껏 뿜어져 나오는 인간의 살아있는 상태. 아마도 그 비슷한 것일 듯하다. 말이 되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애나가 가졌던 그것을 뭐라고 부르든 몰리도 그것을 갖고 있다. 그게 애나였죠. 뭔가를 원할 때마다 원하는 걸 하고 안 된다는 대답을 듣지 않으려 했던 사람. 충동과 활기가 넘치던 사람. 거기에 수영을 진짜 멋지게 하던 사람. 애나는 이렇게 저렇게 밀어붙이거나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중요한 점은 그녀가 자기 두 발로 서 있고 자신의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얼음이 없네요. 방금 산타클로스가 없다는 걸 발견한 아이, 또는 방금 신이 없다는 걸 발견한 사춘기의 탐구자, 또는 방금 내일이 없다는 걸 발견한 죽어가는 사람 같은 쓸쓸한 어조로 그가 말한다. 왜 다른 더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순간들은 영원히 사라진 반면 우연히 마주친 덧없는 순간들은 기억 속에 끈질기게 남아있는지. 어떤 사건이 진실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실제로 진실이어야 할까? 아니면 설사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해도 어떤 사건의 진실성에 대한 믿음이 그것을 진실로 만드는 것일까? 그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느냐 아니냐를 알아내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이라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면 어떻게 될까? 외롭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문장을 만드는 데는 큰 노력이 요구되고 큰 노력은 큰 집중을 요구하며 문장들로 이루어진 작품을 구축하려면 하나의 문장에 반드시 다음 문장이 따라와야만 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큰 집중이 요구되는데 이는 나에게 며칠이 빠르게 지나가 버린다는 뜻이다. 마치 시계가 기록하는 1시간이 1분에 불과한 것처럼 50여 년이 며칠처럼 빠르게 지나가고 나니 내 인생이 흐릿하게 한 덩어리로 쏜살같이 흘러가 버린 느낌이다. 나는 늙었지만 날들이 아주 빠르게 지나가는 바람에 나의 많은 부분이 아직 젊게 느껴진다. 따라서 손에 연필을 쥘 수 있고 눈앞에 문장을 볼 수만 있으면 여기 도착한 아침 이후 해온 일과를 똑같이 할 생각이다. 마침내 더 할 수 없는 순간이 오면 일어나 떠나면 그뿐이다. 그는 발을 바닥에 딱 붙인 채 꼼짝도 하지 않고 위태로운 내적 공간에 살고 있었고 그로 인해 두 손에 감당할 수 없이 넘쳐나는 시간을 들고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의심? 물론 있었다. 절망하는 순간? 물론 있었다. 하지만 어떤 작가나 예술가가
자신감과 자기 경멸 사이에 그 흔들리는 땅에 살지 않겠는가. 죽음 뒤에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아무데도 아닌 거대한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곳은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 검은 공간, 소리 없는 무의 진공, 망각의 공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먼저 죽으면 산 자가 죽은 자를 삶과 삶이 아닌 것 사이의 일시적 림보 같은 곳으로 계속 들어가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산 자마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죽은 자의 의식은 영원히 소멸한다. 바움가트너는 그 죽음 때문에 흔들렸지만 무너지지는 않았다. 더 많은 감정을 느끼기를 바랬지만 사실 그렇게 되지 않았다. 가을의 작은 웃음, 봄의 두 번째 우연한 만남, 그리고 이제 커다란 웃음. 대략 그 정도가 그때까지 우리에게 벌어진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그때에는 우리가 서로 이미 어느 정도 알게 된 느낌이었는데 어쩌면 실제로 알았는지도 모른다. 그때와 지금 사이의 몇 달 동안 가끔 서로에 관해 생각한 게 분명했고 그러다 이제 운명이 두 번째로 우리를 만나게 했으니 이 순간을 그냥 흘려보내 다시 일을 망쳐버리지는 않겠다고 둘 다 똑같이 결심했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때 그는 강렬한 행복감이 큰 물처럼 밀려오는 바람에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고 자신에게 말했다. 이 순간을 기억하도록 해. 남은 평생 기억해. 앞으로 너한테 일어날 어떤 일도 지금 이것보다 중요하진 않을 테니까.